안녕하세요.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입니다. 오늘은 카페에서도 3분봉 관련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의 요청으로 인해 3분봉으로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매우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3분봉, 5분봉의 형태는 비슷하게 만들어서 진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매매의 시점이 조금 달라지고 그리고 바라봐야 되는 방향 이 조금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3분봉을 위한 오늘 설명이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5분봉에 적용을 하셔도 아마 실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봉 따로 5분봉 따로 이렇게 매매 형태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 그동안 올려드린 영상들 중에서 이제 어떤 필요한 부분들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키포인트들을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다른 누군가가 조금 자기 것인 것 마냥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제보를 받긴 받았는데 웬만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런 행동들을 좀 멈춰주시고 자기가 설명해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부터 3분봉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는 3분봉, 5분봉 위주의 매매를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5분봉은 초보자분들이 공부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리고 편안한 약간 여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3분봉은 중급자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그나마 조금은 빠른 흐름과 그리고 이런 종목 저런 종목을 바라보면서 쉽게 종목에 대한 라인을 설정하고 진입해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봉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적응이 되신다면 스캘핑 활용을 하시더라도 1분봉, 틱 그리고 5분봉, 3분봉을 활용하시더라도 1분봉의 형태에서 주가의 움직임, 지지와 저항의 형태들을 같이 어우러서 찾아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실지라도 당연히 5분봉 기준이라도 또는 3분봉 기준이라도 1분봉을 보면서 계속 풀이를 해보시는 차트의 주요 디테일들을 확인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꾸준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3분봉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봉 단타 매매인데요. 물론 기준봉을 활용한 매매를 할 겁니다. 어떤 특정한 이동평균선에 의해서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들은 독특한 패턴의 형태와 조금은 내 흐름을 깨는 조금 지루한 매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타 매매를 진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권 확보와 지루함을 참지 못한다는 거죠. 확실하게 만들어져주는 돈에 대한 의미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그 의미상에서 만들어진 양봉 캔들, 양봉 거래량 캔들 거기서부터의 지지와 저항의 형태를 살펴보면서 쉽고 빠르게 종목선 정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3분봉 단타 매매, 기준봉을 활용한 매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은 당일 거래량에 대한 유입 그리고 거래대금이 유입이 됐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장대 양봉 또는 양봉의 캔들로서 거래량까지도 양봉 캔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정 거래량을 만족하는 양봉 캔들의 경우에는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기준봉 매매이기 때문에 장 초반, 장 시작과 동시에 기준봉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장 초반에 빠르게 매매도 하실 수 있고 물론 장 중에도 올라운더로 여러분들이 계속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에만 맞다면 말이죠. 자, 이제 매매 방법을 빠르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방법입니다. 최소 3분봉 캔들의 양봉 2%. 자, 그러니까 몸통의 크기, 시가에서부터입니다. 시가와 종가의 몸통의 크기가 하나의 캔들로서 2% 이상의 몸통이 만들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런 캔들이 되겠죠. 2%. 자, 그리고 해당 캔들이 발생했을 때 거래량은 10만 주 이상이 돼야 돼요. 10만 주 이상. 이렇게 올라와주면 기준이 하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지면 10만 주 이상에 대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래량 캔들 또한 당연히 양봉 캔들이어야만 합니다. 파란색은 되지 않아요. 빨간색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기준봉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은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시가에서 종가까지 몸통의 크기 2% 이상 그리고 거래량은 10만 주 이상 이 조건에 전부 다 빨간색 양봉이어야만 한다라는 조건이 기준봉이고요. 자, 이 기준봉이 만들어졌다면
그리고 출현했다면 우리 이제 중요한 가격대를 계산해 줘야만 합니다. 이 가격대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봉 캔들의 중심가를 설정한다. 기준봉 캔들의 중상단 가격을 설정한다. 중심가 계산은 시가와 종가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오는 중심 가격이고요. 중상단은 중심가에서 종가까지 나누기 2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가격이 중상단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캔들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단 두 가지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중심가, 중상단. 엄청 쉽죠? 당일 기준봉 발생 시점에서 중심가와 중상단 가격을 계산했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의 흔적이 발견되는지 꼭 확인해줘야만 합니다. 이 라인이 앞쪽에서 보이는 이전에서도 이 라인에서 지지 또는 저항 이런 형태들이 보여지느냐입니다. 역사적인 라인을 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기준봉의 중심가, 중상단 구간에서의 지지와 저항의 필요성은 매매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패턴을 찾으면서 기도 매매하는 것보다 역사적인 신뢰도 높은 지지와 저항을 중심으로 당일 흐름을 보여주는 가격대에서 매매로 수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거래량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 캔들 양봉 그리고 캔들 양봉 캔들의 시가와 종가까지 몸통의 크기 2% 이상 요것만 만들어지면 돼요.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또 꾸준한 차트 복기를 통해서 빠르게 지지와 저항을 찾는 연습을 해줘야만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을 의미가 있는 지지와 저항이어야만 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건 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 간단한 것들이고 그리고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한 확률이 확 올라가느냐 아니면 또 급해서 그냥 캔들이 보이길래 선만 그어서 그 가격대에 왔을 때 내가 매수해서 손실도 보고 어떨 땐 수익이고 이것을 반복하느냐가 결국은 지지와 저항에 대한 확실한 라인파 그리고 그것을 빠르게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그런 연습과 습관이 꼭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제 몇몇 차트를 볼 텐데요. 이제 기준에 맞는 지금 금량이라는 차트가 일단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준봉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10만 주 이상이면서 당일 들어온 최고 거래량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얘가 최대 거래량이에요. 29만 3천 주로서 최대의 거래량. 몸통의 크기가 시가에서부터 종가까지 1.50이니까 몸통의 크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또 흘러서 최고 거래량. 당일 들어온 최고 거래량의 양봉 캔들 56만 7천 주 가까이 그리고 몸통의 크기 시가 0.24에서 2.9이니까요. 빼기를 해도 당연히 2.68 정도로 2% 이상의 몸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캔들에 엄청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이 캔들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여지는 발생한 캔들입니다. 시가의 몸통 2%, 시가에서부터 종가까지 몸통의 크기 2% 이상, 그리고 거래량, 당일 최고 거래량 캔들이면서 56만 7천 주, 즉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보여집니다. 시가에서부터 종가까지 중심 가격을 설정해 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29,900원 이 중심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호가는 올림을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호가는 무조건 올림을 진행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면 요 가격이 있죠. 29,900원에서부터 21,150원까지 중상단 가격을 계산해 줘야만 합니다. 이 가격은 중상단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21,050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미 이 캔들이 만들어지고 주가가 그 다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움직이고 있을 때 내가 빠르게 매수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의 흔적을 찾아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만원대는 얼핏 보더라도 이 가격대이기 때문에 앞에서 밀린 흔적들, 그죠? 올라간 흔적들 또 밀린 흔적들이 자주 보이실 겁니다. 이 흔적들을 다른 라인으로 분봉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아니라 3분봉 내에서 이 3분봉 내에서 지지와 저항 형태가 맞는지 최대한 확인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지와 저항의 형태들이 같이 만들어져 있는 저항의 형태,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형태, 돌파, 지지를 해주고 올라갔다가 밀어버리고 저항이 된 형태들이 대부분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라인들이 단 한 라인에도 있어야 되고, 또는 더 많은 라인에서 이런 형태들이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죠. 주가가 한번 밀렸다. 이게 3분이기 때문에 3분 안쪽에 종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확인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안쪽에서 내가 매수 시점에서 확인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손절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몸통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라인들을 길게 잡아도 괜찮겠지만, 최대한 손실의 폭을 적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가, 요 시가 라인은 이탈하면서부터는 확실하게 손절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지와 저항, 신뢰도가 확인된 이상의 이 가격대까지 오는 종목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땅땅 쳐주고 올라갈 듯 다시 한번 밀리면서도 주가가 올라와서 어느 정도의 수익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됐습니다. 자, 매도해야 될 시점들은 당연히 또 위쪽에서 만들어지는 지지와 저항 형태를 보고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주식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지지와 저항을 찾기가 꽤 힘드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내가 매수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은 21,050원이거나 29,900원 사이여야만 하겠죠. 21,050원을 벗어나서 위쪽 또는 29,900원 아래쪽 라인에서 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계산값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9,900원 중심 가격과 중상단 사이 가격, 즉 이 반 가격일 겁니다. 대략 잡아서 그냥 중심을 찍어주시고 이렇게 선으로 한 3% 정도의 수익권이 나오면 그때 첫 번째 매도를 한다. 그리고 일단은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전부 수익을 실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위쪽 구간을 또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지지와 저항 형태가 좀 빠지거나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나갈지 확실하게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큰 수익권을 한 번에 잡는 것은 좀 불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금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 가격대 최고 고점 라인을 보면 21,700원을 넘어서게 되면 거의 22,000원 부근에서는 앞쪽에서 볼 수 있는 지지와 저항 라인이 없습니다. 그죠? 앞쪽에서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만일 이렇게 매매를 한번 진행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 그리고 이 가격쯤에서 또 당일 최고 거래량에 기준봉이 생성됐어 라고 하면 이때부터 확률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왜? 아래쪽에서부터의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돌파가 나오고 더 많은 거래량으로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여기서 보이는 앞쪽에서의 지지와 저항을 당일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어버리죠. 일봉상에서는 대응할 라인이 없기 때문에 당일 만들어준 라인을 이탈하면 그때는 큰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봉은 여기가 생겼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는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위쪽에서 만들어지거나 당일 대응할 수 있는 라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웬만해서는 대입을 진행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가격 계산하게 됐을 때 특정한 가격대에 와서 상승을 해주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 기준봉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 5캔들이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위쪽 구간에서 매물을 형성하게 됐을 때는 크게 한번 밀려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방향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최소한 5캔들 이후에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도달해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 도달하지도 않고 위쪽에서 매물을 계속 만들거나 또는 중상단 또는 중심만 살짝 찍어놓고 계속 매물대가 위쪽에 형성이 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혹시나 흘러내릴 때 빠져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만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앞쪽에 있는 차트의 형태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돼 있죠. 기준이었고요. 이때가 기준이었죠. 기준,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벌써 살짝 더 내려왔다가 5번째로 확실하게 올라서면서 앞쪽에 있는 음봉과 양봉, 즉 전 고점에 있는 당일 고점에 있는 물량을 다 소화를 해줬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 주가는 빠져버려요. 그 다음 기준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물량을 소화해준 봉이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3분봉 단타 매매도 어떤 특정한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와 저항,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 그리고 당일 만들어지는 지지와 저항 또는 고점에 대한 지지, 그리고 바닥에 대한 확인, 그리고 박스권,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손쉽게 그리고 조금 편하게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장 초반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형태의 매매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거기서 손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젠 아닌 것 같다 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기 위해, 그리고 3분봉 매매로 또는 5분봉 기준봉 매매로 여러분들의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을 통해 매매로 수익을 얻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쭉 3분봉과 5분봉 매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